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57입니다. 아, 네. 네. 그 50대신 거잖아요. 네네. 아직 젊으신데 무릎이 안 좋으신 걸까요? 네. 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한 15년 전에요. 반월상 연골파열로 해서요. 네. 왼쪽 무릎을 수술을 했었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왼쪽 그 바깥쪽이 너무 좀 바깥쪽이요? 많이 아파가지고 오. 요즘에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한 보름에 한 번씩으로 염증 물을 많게는 오, 25mm에서 35mm까지 빼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 보름마다. 정도면. 예. 네. 제가 또 운동을 예. 배드민턴을 한 20년 넘게 치고 있고 테니스를요. 배드민턴. 지금도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운동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 네. 무릎이 요즘 들어서 너무 안 좋아. 오늘도 병원을 갔고 네. 또 가서 물리치료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네. 왔는데도 지금 너무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네. 계셔가지고 상담 좀 해보고 잘 해서 전화 주셨어요. 근데 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3일에 한 번씩 25에서 35mm씩 지금 보름에 한 번 보름마다. 정도예요. 요즘에. 보름에 한 번, 네네. 세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뽑았다고 하면은 예.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월판이라는 연골판이 보이시죠? 이게 네네네. 도가니처럼 이렇게 물렁뼈가 쿠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마 15년 전에 찢어져서 그거를 다듬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하얀 가루 같은 걸 다 정리를 긁어내고 다 했었죠. 그렇죠, 정리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게 역할은 원래는 쿠션 역할을 하면서 무릎의 충격을 완충해주면서 이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뛰거나 점프하거나 이게 방향 전환 이 틀대가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무릎에 약간 무리가 가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지금 이렇게 무리 차는 원인은 연골판이 기존에 찢어졌다가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나이는 젊지만 이 무릎의 연골, 매끈한 이제 하얀색의 그 연골이라는 부분이 3mm 되는 얇은 두께로 뼈에 살짝 도포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연골이라는 얇은 조직이 막 떨어져 나갈 때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바깥쪽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네, 아마 바깥쪽입니다. 15년 전에 바깥쪽 연골판이 찢어지고 지금 바깥쪽 무릎 연골의 이제 일정 부분, 일부분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가서 이게 막 연골이 막 무릎 안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연골 조각들이 네. 그러면 물이 막 차면서 심하게 좀 불차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연골하고 연골판, 반월판은 통증을 못 느끼는 조직입니다. 오, 원래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너무 아파야 아플 되잖아요. 것 같은데. 네. 이제 생각보다 근데 이게 아프지가 않고 그냥 물만 말씀하신 차서 것처럼, 예,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네. 아시다시피 걷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그렇죠. 네, 그래서 계단 자체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계단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고 계단 오르고 내리기 힘들다면 약간 연골이 뒷부분 이제 아래쪽 뒷부분이 이제 내리막이나 오르막해서 잘 디디는 부위인데 그쪽 네네. 부위가 많이 손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셔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냥 주사 맞고 또 좋아지는 거 기다렸다가 또 괜찮으면 또 쓰고 하면서 자꾸 치료 시기를 늦추다 보면 결국은 너무 젊은 나이 때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MRI를 찍어서 왜 어느 부위가 연골이 손상이 되고 얼마나 손상이 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중간 요즘 예.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네, 이렇게 물이 계속 빼다 보니 네, 더 안 좋으시면은 MRI를 다시 찍어보고 네. 다시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은 근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진짜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네네. 덥석 수술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5년 전에 연골판을 다듬었던 거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이제 10년 뒤에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첫 단추는 조금 잘 먹겠지만 옛날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좀 다듬는 수술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연골판은 찢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걸 살리거나 꼬매거나 이게 좀 이렇게 보존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없애는 수술보다는 채워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연골이란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전문적으로 달려들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이제 시청자께 좀 전화 주신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약간 X자형 다리로 외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바깥쪽 관절염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이를 보면서 빨리 악화되지 않게 예방하고 관리받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아버님 계속 문제가 되시다면 MRI는 찍어보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지금 일단은 물이 차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MRI를 찍어서 내 몸이 어디가 망가지고 있고 왜 안 좋아지는지, 뭐가 제일 안 좋은지, 그거를 알아야 생활 습관에서 뭐를 개선하고 이쪽 어떤 행동을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해서 이걸 더 악화되지 않게 만들지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단추는 이제 MRI를 찍어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얼핏 들어서는 아버님께서 지금 치료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 빼고 주사 맞고 급한 불 끄는 수준의 치료밖에 받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전문병원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세요? 올해 74세고요. 70대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가 무릎- 편찮으신지? 네. 무릎이 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네. 있고요. 양쪽 무릎이 다요? 5년 전에 네네. 그 줄기세포를 했어요. 줄기세포 오. 이식술 하셨고. 4년 정도 전에 해서 네네. 그렇게 하고 줄기세포 하기 전에 너무 많이 아파서 스테로이드도 한 2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스테로이드도 너무 통증이 2번 심해서. 맞으셨고. 근데 어머니 줄기세포 맞고는 네. 어떠셨어요? 통증이 한 1, 2년간 괜찮아서 다시 한 번 맞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맞은 지가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무릎 걸을 때마다 뚝딱뚝딱 막 소리가 나요. 한쪽에서. 소리가 나요. 네네. 네네. 근데 지금 그리고 한쪽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한쪽은 또 그 허리 협착증 때문이라 그러면서 안쪽이 당기고 아프고 안쪽이요. 한쪽은 무릎이 아프고 앞이 아프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증은 없어요. 소리만 나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걸으려면 소리가 나고 하루 종일 걸으면 괜찮아요.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원인은 대부분 이 근육이 빠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게 협착증이 신경이 눌려서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빠지고 서서히 근감소가 생기면서 이제 소리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네. 운동을 하고 나면 소리가 없어지는 거는 오히려 근력이 네. 조금 생기면서 그 통증, 이게 소리가 없어 줄어드는 게 운동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네. 통증이 있는 거는 증식을 하면은 좀 덜 아플까요? 이제 줄기세포는 네. 했는데 맞습니다. 또 그래서 해야 되는 건지 증식하고 줄기세포의 차이는 뭐예요? 줄기세포는 또 어머니 줄기세포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또 PRP라고 해서 말초 혈관에서 뽑아서 하는 아니, 줄기세포도 있고, 고관절에서 빼서 맞았어요. 그죠? 주사로. 예. 네, 골반에서. 골반에서 뽑아서 하는 거는 이제 골수 농축의 흡입 네, 주사 그거 치료인데요. 맞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는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조혈 모세포를 더 많이 추출해서 넣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한 4년 정도 됐으면 연골이 자란 네. 건가요? 연골이 자랐다기보단 엄밀히 말하면 기존 연골을 더 잡아주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잡아준다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없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건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재생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머님한테는 뭔가 지금 통증은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이제 통증도 없고 소리만 나고, 근데 근감소는 결국은 무릎에 무리를 줘서 나중에 또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있어요 지금. 다시 그러세요. 또 막 줄기세포를 맞아야 되나 할 정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증식 치료가 어떨까 해서. 네, 증식 주사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식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좀 잡고 소리도 네. 좀 줄이면서 운동과 증식 주사를 같이 병행하시면 네.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이 믿고 어느 한 병원을 딱 가서 그 병원에서 이제 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그 변화 추이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이게 더 어떻게 악화되는 건 없는지. 그렇게 하면서 연골 주사를 맞고 있어요. 6개월에 네. 한 번씩 한 병원에 네, 가서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연골 주사를 맞는데 네네. 이게 지금 그 통증이 네. 연골 저도 수술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다니는 옷자다리지만 네. 수술은 두려워갖고 못 하겠고 근데 이제 네. 통증이 좀 더 없었으면 해서 그럼요. 저녁에 막 아프다가 이게- 이제 좀 잠이 들면은 이제 괜찮은데 막 네. 심하진 않아요. 그 줄기세포 맞고는 맞기 전만큼 막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데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욕심이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그런 어머님하고 욕심이 아니라 안 아파서 모든 사용을 사람들. 하셔야죠. 아니, 네.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주기세포 예. 치료를 했으니까 안 맞아. 안 근데 아팠으면 어머님께서 좋겠다. 말씀하신 줄기세포 치료가 저희가 앞서 살펴본 줄기세포 이식술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주사로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주사로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자가홀수 농축 흡입액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관절염 초기 단계, 예.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좋은데요. 네, 네. 이게 벌써 어머님은 한 3번째 치료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조금씩 다시 또 안 좋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그 다음 단계로 더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요. 제대열에서 뽑은 내 몸에서 뽑은 거는 줄기세포의 재생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대열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알아요. 이식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그거하고는- 것들을 이제 한번 어.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이런 치료법은 네.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네.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제대혈과 내 자가하고는 다르군요. 네, 재생력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 또 범위랑 치료의 능력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 네. 네.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어머니 조금 네.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까지는 자가 골수세포 주사 맞아보신 것 같은데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에서 비수술 치료법들을 찾아보시면서 무릎을 계속 관리해 나가시면 수술까지 가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